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던 아침이 언젠가부터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머리가 맑지 않고 몸은 무거운데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건 아마 뇌가 그리고 몸이 조용히 늙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뇌는 매일 조금씩 기능을 잃어가고 우리 몸은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영양제 몇 알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죠.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의 뇌와 몸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뇌 노화와 영양제 진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영양제만 먹으면 뇌가 젊어집니다. 관절 통증 이제 노력하지 마세요. 이런 광고 다들 한 번쯤 보셨죠? 저도 건강 관련 콘텐츠를 준비하다 보니 이런 광고들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요. 조금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과장이 심하더라고요. 물론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마치 그것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의사나 약사는 아니지만 여러 자료랑 연구들을 보면요, 실제로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는 분들은 많아도 정작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습관들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고 하네요. 의학 쪽에서는 노쇠지수라는 걸로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좀 무섭지만 우리가 천천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걸 막기 위해서 기적의 영양제 같은 걸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조금씩이라도 하는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줄이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은 뇌를 더 건강하게, 더 젊게 유지하는 진짜 방법이라고 합니다. 영양제 필요하면 먹어도 되죠. 근데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내 몸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작은 실천, 지금부터 같이 해보지 않으실래요? 영양제만 믿고 괜찮을까요? 만성질환 관리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앞서 뇌 노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것만 먹으면 뇌가 젊어진다, 이런 광고들에 너무 쉽게 속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오해는 뇌 건강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관리에서도 자주 보이는 문제예요.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는 건 좋은 습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양제만 먹으면 건강해지겠지 하고 안심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운동이나 식습관, 수면 관리 같은 건 놓쳐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들은 초기엔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쉽게 방심하게 됩니다. 약 먹는 걸 미루다가 나중에 더 안 좋아지면 결국 약의 종류도 양도 늘어나게 되고요. 혈관 건강은 곧 뇌 건강. 또 하나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놀랐던 게 있는데요. 혈관 건강이 무너지면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피가 제대로 안 돌면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도 조용히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한답니다. 계속 언급드렸듯 약이나 영양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걸 해결책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생활 습관을 안 바꾸면서 영양제 효과만 바라면 결국 병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사실 단순해요. 조금씩 꾸준히 음식에 신경 쓰고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뇌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주는 진짜 기본이라고 합니다. 노화나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죠.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그게 몸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약도 영양제도 필요하면 잘 쓰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먼저 들어주는 게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나의 생활 방식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뇌 건강에는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였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뇌 건강을 진짜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인지 예비능이라는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해요. 이건 쉽게 말하면 뇌가 나이 들어서도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여유분, 일종의 예비 체력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많을수록 뇌가 스트레스나 질병 그리고 노화에 더 잘 견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인지 예비능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노력 있는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몸을 자주 움직이기,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둘째, 두뇌를 쓰는 활동, 책 읽기, 글쓰기, 계산하기, 새로운 것 배우기. 셋째, 사람들과 어울리기, 대화하고 웃고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이렇게 보면 뇌를 위한 습관은 몸과 마음과 관계를 다 챙겨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도시에서 사는 분들 중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20% 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력 운동 실천율이 18%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뇌의 건강을 챙기려면 단순히 산책 정도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육을 자극하는 근력 운동,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밸런스 훈련까지 다양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걸 혼자 하기는 어렵다 싶으면 트레이너나 물리치료사, 건강센터에서 나한테 맞는 운동법을 배워보는 것도 좋겠죠. 무리하지 않고 내 리듬에 맞춰 차근차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뇌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기적의 영양제보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앞으로 나의 뇌를 지켜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뇌랑 몸에 좋은 거야? 사실 운동도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노화 예방 그리고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딱 4가지 핵심 요소만 기억하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밸런스 운동. 이 4가지를 골고루 해줘야 몸 전체가 고르게 튼튼해져요. 특히 중요한 건 이런 습관은 60대 접어들기 전에, 그리고 놀랍게도 10대 초반부터 미리 만들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큰 병 없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 가서 기구 들고 막 무겁게 하는 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내 몸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쿼트, 런지, 푸시업, 이런 전신 운동들이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건강에 주는 이득은 진짜 커요. 예를 들어 스쿼트만 해도 젊을 때부터 습관처럼 해두면 무릎 주변 근육이 탄탄해져서 나중에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구 결과를 보면요, 6개월 동안 주 2회 1시간씩만 다양한 운동을 실천해도 신체 기능이 무려 10에서 15년가량 젊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운동의 효과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딱 6개월, 일주일에 2번, 하루 1시간. 이게 쌓이면 뇌도 몸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이 뇌와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확실한지는 이제 조금 감이 오셨겠죠?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고 대단한 변화도 필요 없어요.
그저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스트레칭하기, 커피 내리는 시간에 스쿼트 10번 하기, 한층 정도는 계단으로 올라가기, 이런 작고 사소한 실천들이 내 몸 안에 하나씩 쌓이면서 그게 결국 건강한 루틴이 되는 거예요. 헬스장 등록했다가 한 번도 안 가는 것보다 매일 집에서 5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루틴을 찾는 것이에요. 다이어트, 운동, 수면, 식사. 사람마다 다 리듬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따라하기보다는 내 생활과 몸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건강 관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리듬이에요. 결심으로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을 매일 반복하면서 나의 생활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 그렇게 쌓인 루틴은 나도 모르게 나를 지키는 하루의 버팀목이 되고요. 그게 결국 뇌도 몸도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뇌와 몸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루틴들까지 얘기해봤죠. 근데 이쯤에서 한 가지 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이 주제를 빼고 건강을 말하는 건 어쩌면 반쪽짜리일지도 몰라요. 바로 노화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회는 죽음이란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노화라는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노화는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신체 기능 저하뿐 아니라 돌봄, 의존, 이별 같은 감정적인 순간들이 함께 따라오죠.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많은 어르신들의 원인을 보면 치매, 흡인성 폐렴, 영양결핍 같은 노쇠에서 비롯된 병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건 끝으로 갈수록 고치기, 치료보다는 함께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현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너무 분절적이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이 노화의 흐름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경계는 흐려지고 사람들은 병원에서 점점 조용히, 그리고 때로는 고립된 채 생을 마감하곤 하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이 과정을 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과정을 알고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삶도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좀 더 온전하고 덜 고통스럽게 맞이하기 위한 거잖아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건강이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화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뇌와 몸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그걸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봤죠.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해주는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늙어가야 하나? 일본에서는 요즘 항노화가 아니라 향노화, 즉 노화를 억지로 막기보다는 노년기를 향유하고 즐기는 삶에 대해 깊은 고민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30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시간을 어떻게 기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일본 사회의 새로운 화두인 거죠. 반면 한국은 여전히 노화는 나쁜 것, 죽음은 두려운 것이라는 인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건강한 삶을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단순 계획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력을 지키고 근력 운동으로 균형과 근육을 유지하고 스트레칭과 밸런스 훈련으로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는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평생 배우고 연결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지식을 쌓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자주 웃고 대화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내 인지 기능을, 내 감정을,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노화는 결국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삶을 마주하느냐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두 늙어가죠. 그치만 그 노화 과정 속에 의미를 만들고 즐거움을 심고 존엄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성장이라고 봐야 할지도 몰라요. 이 영상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미래를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자규라는 마음 하나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건강하자규. 지금 이 순간부터